심리학을 읽어주는 남자 멘탈리스트입니다. 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인간은 모든 구성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 통제하는 존재로 능동적으로 환경을 표상해 나가는 능력을 갖습니다. 개인적 구성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미는 개인이 세계 속에 있는 사건을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성격은 개인의 구성 개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성 개념의 형성은 유사성과 상이성의 인지적 과정입니다. 구성 개념적 대안주의는 갖고 있는 구성 개념을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대체하며 현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격 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편의 범위는 사건이 적용되는 범위를 말합니다. 편의 초점은 편의 범위 내에서 가장 용이하게 적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투과성은 새로운 경험을 편의성 범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측 효율성은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편의 범위 확장은 정의와 확장을 이용합니다. 정의는 과거에 적용했던 방식으로 구성 개념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이고, 확장은 구성 개념의 편의 범위를 증가시켜서 유용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안은 직면한 사건이 편의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공포는 새로운 구성 개념이 기존 체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은 기존 구성 개념 체계가 포괄적인 변화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고정역할 치료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 행동,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첫째, 자기 성격 묘사, 둘째, 고정역할 묘사, 셋째, 고정역할 시연으로 나타납니다. 기본 가정 및 추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추론의 사용 이유는 해석, 설명, 예측을 위함입니다. 첫째, 구성 개념 추론은 반복되는 사건들의 유사성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별성 추론은 구성 개념의 개인차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직화 추론은 구성 개념들 간 서열 관계를 포괄하는 구성 개념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이분법 추론은 유한한 이분법적 구성 개념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다섯째, 선택 추론은 이분화된 구성 개념 중에서 구성 개념 체계의 확장 및 정의를 위해서 대안적 구성 개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확장은 새로운 것이고 정의는 이전 것입니다. 여섯째, 범위 추론은 편의 범위와 편의 초점이 있는데, 편의 범위는 사건이 적용되는 범위이고 편의 초점은 편의 범위 내에서 가장 용이하게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일곱째, 경험 추론은 경험을 통해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타당화는 새로운 경험을 편의성 범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덟째, 조절 추론은 투과성과 관련이 있는데, 투과적은 개방적, 비투과적은 폐쇄적입니다. 아홉째, 분열 추론은 대립, 모순, 비일관 속에서 양가 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열째, 공통성 추론은 유사한 구성 개념에선 유사한 심리적 과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한째, 사회성 추론은 사회적 과정 속 역할 수행을 통해 추론하는 것입니다. 역할 구성 목록 검사, 랩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은 내담자의 개인적 구성 개념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탐구는 개인의 구성 개념 체계의 복잡성과 일생 동안의 구성 개념의 변화를 탐구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0에서 30명의 역할 명칭 목록을 제시합니다. 둘째, 제시된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셋째, 목록에서 3명씩 인물을 묶어 제시합니다. 넷째, 어떤 방식으로 둘은 서로 같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가를 질문합니다. 형태는 일람형과 격자형이 있습니다. 일람형은 구성 개념의 내용적 측면을 말하고, 격자형은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이 합쳐진 것입니다. 제한점은 사람들의 구성 개념들은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제는 대인관계 특성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는 자기중심적, 민감한, 둔감한, 타인과 교류 무관심이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내용으로는 의존적, 건강한, 불안정한, 자기확신적인, 삶의 만족, 불만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리학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